네, 고성호 칼럼,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, 오늘 이 자립준비 청년들 문제는 제가 꼭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부모 없이 버티는 자립청년들, 주거불안에 우울증에 시달린다. 월평균 소득은 156만원, 주거불안 경험은 35%, 우울 고위험군이 46%, 자살 생각 답변율은 24%.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살고 있어요.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 청년 5,032명을 대상으로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이 자립준비 청년 어떤 사람들이냐면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직접 양육하기 어려워서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시설이나 이 양육 위탁가정에서 케어해 줄 수 없을 성인이 돼버렸어요. 18세가. 그러면 이제 이 보호가 종료가 되거든요. 종료가 되면 그때부터는 홀로서기를 해야 돼.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 18세, 19세, 20세 요 시기에 해당되는 이 청년들을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부릅니다. 바로 자립이 안 되니까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최소한의 지원을 해주는데 그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자립준비 청년들의 상태가 매우 심각한 사회적, 정신적, 문화적 불안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, 국가적 관심이 더 필요하다. 더 꽉 껴 안아야 된다. 이게 제가 오늘 고성호 칼럼에서 여러분께 던지는 문제제기입니다. 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할 사람이 누구니? 동네 친구가 60%예요. 보통은 이 19세, 20세, 21세 청년한테 물어봤어요. 필요할 때 누가 도움을 주겠니? 부모님이요, 아저씨요, 선생님이요가 정상 아닐까요?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, 이들은. 그래서 60%가 친구입니다. 동네 친구한테 도움을 청한다. 형제자매가 30%.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자립준비 청년. 이들이 참여하는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아르바이트겠죠. 이게 50%. 전체 청년 고용률은 60%거든요. 그러니까 일반 청년들보다도 낮습니다. 아예 집 밖이나 방 밖으로 나서지 않는 고립 은둔 경향이 10%입니다. 일반 청년들 중에도 그런 은둔 청년이 있는데 그건 2%, 3%에 불과합니다. 그러니까 일반 청년들보다 한 4배 가까운 은둔형이 있는 게 자립 청년들의 현실이에요. 자살 생각해 본 적 있냐? 전체 청년들은 한 10% 정도가 자살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본다 그럽니다. 이들의 경우에는 얼마냐? 46%입니다. 절반 가까이가 한 번 이상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.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, 열악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게 자립준비 청년들입니다. 자립준비 청년들. 이 삶의 만족도 10점 만점으로 전체 청년은 6.72점이에요. 불만이 있지만 6.7 정도의 만족도를 갖고 살아요. 자립준비 청년은 5.6점이에요. 가구 형태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1인 가구가 70%입니다. 자립준비 청년은 혼자 살아요. 70%. 대부분 공공임대주택에 살거나 월세에 삽니다. 그래서 시설이나 이 보육가정에서 양육을 하다가 보호가 종료되고 나서 이제 혼자서 살아야 된다고 할 때 제일 큰 어려움이 뭐냐? 주거 문제입니다. 26%가 주거, 생활비가 23%. 그럼 뭐가 필요하니? 경제적 지원 68%, 주거 지원 20%. 결국 이것도 돈 아닙니까? 결국은
자립준비 청년의 90%는 돈 문제의 괴로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. 여기에 일반 청년들보다도 한 4배, 5배 가까운 자살에 대한 생각들, 이 정신적인 문제가 큰 겁니다. 그러니 이런 자립준비 청년들한테 혼자 알아서 서 힘들겠죠. 그래서 국가가, 사회가 이들을 더 꼭 껴안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. 2022년에 자립수당을 받고 있는 자립준비 청년은 총 9,000명 정도 됩니다. 아니 뭐 9,000명 별거 아니네. 별거 아니지가 않죠.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자식들이라고. 그런데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고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경험이 절반이나 되는, 혼자 홀로 서야 되는 이 청년이 9,000명이나 된다고요. 우리 사회에. 그런데 이 자립준비 청년과는 또 좀 다른 더 열악한 사람들도 있어요. 더 열악한 사람들. 어떤 사람들이냐. 친족 성폭력으로 보호받았던 사람들이에요. 이 성폭력 이 중에서도 친족 성폭력 그걸 당한 이 피해자들은 훨씬 더 큰 고통과 배신감과 상실감을 느끼면서 인생을 시작해야 됩니다. 친족 성폭력은 통상적인 성폭력보다 어린 나이에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수년간 그 가해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야말로 정말 인면수신과 같은 이 가해자들로부터 수년간에 걸쳐서 훨씬 어린 나이에 이 폭행력을 당하는 것이거든요. 성폭력을 당하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주의 도움으로 이 가정을 간신히 벗어나는 거예요. 지옥과 같은 그 가정을 벗어나서 이제 홀로 서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.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. 이들도 만 19살이 되면 시설에서 나와야 됩니다. 그런데 이들에게는 자립준비 청년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할 텐데, 그런데 정작 자립준비 청년들보다 지원을 덜 받고 못 받고 있어요. 아동학대보호시설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친족 성폭력 보호시설은 여성가족부 소관이라는 이유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건복지부 소관의 아동학대보호시설에서 종료가 되면 자립준비 청년으로 또 지원도 받는데, 여성가족부 소관이니까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을 못 받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. 이들은 만 19세가 되면 친족 성폭력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데, 퇴소할 때 퇴소 자립지원금을 시설로부터 받는데 그게 500만 원이라고 합니다. 가장 상처가 심한 큰 이런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이 19살이 돼서 이제 사회에 혼자 서게끔 나가야 되는데, 그때 이 피해자 손에 쥐어진 자립 자금이 500만 원이에요. 달랑 500만 원 갖고 이 험한 사회에서 혼자 서야 됩니다. 그 엄청난 상처를 안고. 네,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. 우리 사회 현실이에요. 우리 사회 민낯이에요. 네,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 청년 또 이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 위해서 아동복지법을 개정 시행해서 24세까지 19세, 18세면 나가야 되는 자립준비 청년을 24세까지는 다시 재보호하는 장치를 만들겠다고 입법 추진하고 있습니다. 7일부터 아동복지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이번 주 수요일이었네요. 대학 재학, 진학준비, 직업을 교육,
훈련, 경제, 심리 구조, 거주, 주거의 어려움, 장애, 질병, 지적 능력 등의 사유로 재보호 희망하는 자립준비 청년은 가정위탁, 아동복지 시설에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는데, 조금 낫겠지만 24세가 되고 나면 또 똑같은 홀로 서야 되는 어려움에 이제 직면하게 되죠. 19세에 직면하는 어려움보다는 좀 낫겠지만, 그러나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.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립준비 청년은 위탁가정이나 시설에서 한번 나오면 가족도 없고 지인도 없어서 외롭고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이들에게 보다 준비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를 앞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. 서울시는 자립준비 청년 지원을 위해서 향후 5년간 1,065억을 투입하기로 7월 말에 결정했습니다. 현재 5년간에 불과한 자립준비 기간에 한정됐던 자원을 자립준비 청년 전 단계인 아동기부터 자립지원 종료 이후까지 확대하고 개인의 필요와 욕구에 맞춰 맞춤형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지자체 차원에서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지원책이 준비되는 것을 서울시를 모델로 해서 다른 지자체도 받아들여서 했으면 좋겠어요. 동시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좀 종합적인, 그리고 이게 정부가 한다고 해서 이게 잘 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. 왜냐하면 10대 후반,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들이기 때문에. 그래서 이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이 사회적 관심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자립준비 청년들이다. 숫자 얼마 안 된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. 마지막 한 사람의 불행한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 사회 전체가 이걸 자기 문제로 안고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? 마지막 한 사람의 인권이 개선되지 않으면 아직 인권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배웠거든요. 그러니까 마지막 한 사람의 이 자립준비 청년의 미흡한 점이 있는 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. 더구나 지금 이 가정의 해체로 인한 1인 가정의 증가,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의 숫자는 앞으로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. 이들에 대해서 너무 늦지 않게 국가적 차원의 관심, 지자체 차원의 관심,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적 관심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. 이 점을 오늘 고성국 칼럼에서 문제 제기합니다.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.